안녕하세요. 휴양림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국립대하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요, 방문하시는 분들께 숲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숲에 있는 나무 풀들에 대해서 통역을 해드리는 숲 해설가 서기영입니다. 오늘은 한 20분 정도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내용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우리들이 잘 아는 이끼,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생소한 지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뭔 사진 같습니까? 이게 독일의 그 한 도시거든요. 의자도 있고, 요게 광고판 같은 벽도 있죠. 야, 이게 뭘까요?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예요. 공기청정기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얘가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와, 요거는 모양이 둥글지요, 그죠? 꿀뚝 같기도 하고, 지하철 그 배기구 같기도 하고, 그러죠? 요거 보시면 한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입니다. 서울의 그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에 요게 6개가 딱 설치되어 있어요. 요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가 있으면은 주변에 한 50m까지 이 미세먼지가 아주 깨끗해진다고, 아주 성능이 좋다 그럽니다. 현재 6개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공기청정기는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딘가요? 필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얘하고 아까처럼 걔는 이 일반적인 필터가 아니고 필터로 쓰는 게 바로 이끼입니다. 살아있는 이끼를 써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끼 중에 깃털 이끼라 하는 걸 쓰는데, 그 이끼를 청정기 필터로 쓴다는 것은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 선진국에서는 이 검증이 완료가 돼가지고 이미 정책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그 만들어서 도시에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끼벽 또는 이끼타워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 식물들 중에 이끼를 필터로 썼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숲에 가면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하필 왜 이끼를 썼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식물은 강합성을 한다 하는 거 배우셨죠? 식물의 잎에는 그 엽록체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는데, 엽록소가 그 햇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잎 뒷면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기공이라 그러죠. 이 기공으로는 CO2,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작용을 해서 강합성을 일으키죠. 물론 물도 필요하죠. 이 강합성으로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그 영양분이 이 나무를 자라기도 하고, 또 열매나 과실도 달리게 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강합성 할 때, 만들 때 이제 나오는 부산물, 찌끄레기는 공기구멍으로 버리잖아요. 내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산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식물의 잎 뒷면에는 구멍이 있는데 이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도 들어가고 또 산소도 나오고요. 수분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도 같이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 미세먼지,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식물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식물 잎에는 큐티클층이라고 있어요. 잎에 양면에 그 왁스로 코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 큐티클층이 있는 이유는 이 햇빛이 나거나 바람이 불면 잎에서 수분이 자연 증발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날아가 버리면 식물이 못 사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 많은 미생물이나 세균, 병원균을 막아줘요. 침투를.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큐티클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큐티클층이 있음으로 해서 이 기공으로 미세먼지가 빨리 들어갈 때 약간의 방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은 뭐 미세먼지 정화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끼는 이 큐티클층이 없어요. 없으니까 미세먼지가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정화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그 이끼 타워에 들어가는 필터로 이끼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부피가 작은 것도 한 요소가 되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끼 얘기를 하니까 이끼 공부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끼는 요 보시면 이게 이끼잖아요, 그죠? 이 이끼는 원래 그 바다에서 살다가 육상으로 올라와서 적응된 최초의 식물이에요. 얘는 이 녹색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당연히 하고요. 뿌리도 있어요. 뿌리도 있는데 이 뿌리는 이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흙뿌리예요. 그냥 지탱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흙뿌리고요. 얘는 만져보면 보들보들하죠. 잎하고 줄기가 구분이 아주 모호한 그런 특별한 식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 주변에 많은 나무나 풀보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부터 있어온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반 식물들은 그 줄기에 뭐가 있나요? 물이 올라가는 물관이 있죠. 그리고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체관도 있어요. 이걸 관다발이라 그러는데 이 이끼는 이 관다발이 없어요. 그러면은 양분은 어떻게 할까? 이 이끼는요, 수분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온몸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분을 또 많이 흡수해요. 비가 오거나 물이 마를 때 자기 몸무게 한 5배에서 한 50배 정도의 그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살고 있다가 자꾸 가물어서 이제 물이 말라지면 이게 이끼가 지금 녹색이 갈색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끼가 죽었나? 죽지는 않은 겁니다. 잠시 휴먼 상태로 있다가 또 비가 오면은 다시 녹색으로 바뀌어서 살아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식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아서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이끼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아주 특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 미세먼지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이끼가. 자, 이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어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어류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땅지자에다 옷이자, 그렇게 땅의 옷 같은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식물학자들은 지어류가요, 우리 지구 지표의 한 8% 정도를 덮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검증은 못했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지어류는 이 흙에도 있고요, 나무에도 있고, 뭐 사막에도 있고요, 추운 극지방에도 잘 살고, 이런 바위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어류가, 이게 그 이끼잖아요, 녹색이, 그죠? 요 안에 있는, 요 색깔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지어류입니다. 뭐 같아요? 바위에다 그냥 페인트 누가 칠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처난 딱지가 이렇게 앉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그래서 얘는, 이게 여기저기 존재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짠! 잘 보이시나요? 이게 나무에 있는 지어류입니다. 이게 나무에 있는 지어류입니다. 나무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시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사찰 있잖아요. 절에 있는 담에 제일 위에 있는 기와 부분에 이렇게 지어류가 난 겁니다. 이거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요거는 아주 색깔이 아주 선명하죠. 요거는 바위 위에 있는 지어류인데 색깔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어류가 극지방에 많다 그랬죠. 이렇게 봤습니다. 지어류는 사실 극지방에 가장 많이 있어요. 지어류 세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운 지방에는 이렇게 이끼하고 지어류가 대부분이에요, 생물 중에서는. 근데 우리 극지방에 가면은 사는 동물 하나 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술록입니다. 극지방에 살죠. 추운 지방에. 얘는 TV에서 보면은 하얀 눈을 파고 그 속에서 뭐를 막 찾아가지고 결국엔 그걸 먹는 거,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가 먹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양이 수세미 같기도 하고 또 실타래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얘가 술록이끼라 그럽니다. 영어가요. 우리가 요새 핫하게 얘기하는 게 스칸디아모스라고 있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천연 공기 정화 또는 천연 가습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인테리어 장식품도 하고 많은 색깔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요새 아마 핫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그런 게 스칸디아모스입니다. 이름은 술록이끼인데 얘도 사실은 지어류입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요거 버섯이죠.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기버섯이라는 거예요. 그 돌에 붙어 있는 버섯인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없어요. 사람이 안 다니는 청정한 데 보면은 이 버섯이 붙어 있어요. 아주 귀해가지고 고급 요리 재료로 쓰이고 한약재로 쓰이고 이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진이나 TV로만 구경을 했습니다. 이 서기버섯도 지어류입니다. 지어류. 자, 이번에는 좀 예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쁘죠? 요겁니다. 요게 지어류입니다. 먹기처럼 생겼습니까? 우리 딸은 이거 보더니만 브라보콘 같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팔처럼 생각되는데 이 주위에 녹색은 이끼입니다. 요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가까이 대서 찍는 거 있죠. 그 접사로 찍는 거. 그렇게 접사로 찍으면은 나옵니다. 요 근처에서 봄에 찍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데도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또 너무 작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지금부터는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예쁘죠. 이게 지혈이고 이게 이끼인데 한 장만 더 보시죠. 이것도 이 지혈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이걸 보고 그 요정이 있잖아요. 요정들의 컵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요정컵 지혈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워낙 적어서 정식 이름이 꼬마 요정컵 지혈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었으면은 뭐 브라보콘 지어류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지어류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디에 가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어류 정체를 내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지어류는요, 곰팡이균 있죠. 곰팡이균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하고 서로 다른 생물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공생하는 그런 균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어류는 균류란 얘기죠. 이 어떻게 공생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곰팡이균이 하도 외부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막아주고 또 수분을 이렇게 빨아 올려서 조류에게 줍니다. 그러면 조류가 강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곰팡이균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이게 지혈류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남녀가 서로 각자의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겠죠. 그죠? 딱 맞지는 않았겠지만은. 근데 이게 그 세계적으로 종류가 한 2만여 종이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한 7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거까지만 알아볼게요. 지혈류 모양에 따라서 3가지로 딱 나눠놨어요. 한번 볼까요? 짠! 요건 뭐 끝이 생겼습니까? 요거 사람들이 요게 그 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지혈류 중에 잎 모양, 나무 잎 모양으로 생겨서 요걸 엽상 지혈류라고 부릅니다. 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술록이끼하고 같은 거죠. 그죠? 요게 가만히 보면은 나무의 가지, 나무 모양, 그래서 나무 숫자를 써가지고 수상지혈류라고 그럽니다. 뾰족뾰족 올라온 거, 아까 전에 꼬마 요정급 지혈류도 수상지혈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색깔 다 선명하죠. 요거는 바위에 붙은 거예요. 요것도 똑같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실볼도. 요것도 요거하고 바위에 이렇게 붙었다고, 고착됐다고 해서 고착지혈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지혈류는 크게 생긴 모양에 따라서 엽상지혈류, 나뭇잎, 그 다음에 나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상지혈류, 그리고 이게 바위나 이런 데 붙어 있다고 해서 고착지혈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혈류가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생물입니다. 몰랐는데 저도 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지혈류에서는 2차 대사 산물이라 하는 물질이 이렇게 추출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 그죠? 저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2차 대사 산물.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아주 희귀한 천연 물질인데 이 지혈류에서 추출이 됩니다. 다른 식물에는 없고요. 이 화학적 구조가 전혀 틀려요. 근데 얘가 도대체 어디 쓰는데 그렇게 좋으냐? 사람들 물질병 있죠. 암 이런데 항암제, 그 다음에 항염증, 항당뇨, 항고지혈증 이런데 신약을 만드는데 얘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는 얘 개발을 많이 하고 지금 사용도 하고 있고 또 연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봄이 되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님을 계속해서 보내요. 아시겠습니까? 황사요, 황사. 황사가 뭔가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모래가 날려서 바람이 날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면서 또 이 오염된 물질을 다 붙여가지고 또 와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 몽고하고 이런 데하고 이렇게 그 사막에다 나무 심는 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대주잖아요. 그죠? 협력을 해갖고. 이렇게 막는데 이 지어류가 황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지금 아주 실험도 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래 되느냐 하면은 이 지어류가 자랄 때 끈끈한 액체를 분비해요. 자기가 자랄 때 그게 생물 토양 피박이라고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또 어렵죠. 이건 더 어렵죠. 그죠? 생물 토양 피박.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어류가 자랄 때 끈끈한 액체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지어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막에서 지어류가 자랄 때 끈끈한 액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알갱이를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봐요. 모래 안 날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어류가 사막에 많이 이렇게 전파를 시켜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분들 모래가 날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황사가 발생을 안 되죠. 게다가 이 끈끈한 액체가 있으면은 수분이 항상 따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막에 식물들이 물이 없어서 못 사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식물들도 와서 살 수 있으니까 사막이 사라질 수가 있고 사막화를 막아줄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지어류가 좋은 역할을 합니까? 딱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 지어류가 이게 살기는 잘 살고 오래 살고 아무데나 다 사는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요. 6개월에 1mm도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번식을 시켜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야 할 몫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알아보니까 어때요? 이 지어류 전혀 모르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 바위 이끼 사이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많은 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우리들한테 하는 그 신약, 약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또 황사를 막아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주니까 또 좋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지어류 잊지 마시고 산책 나가시 보시면은 꼭 지어류 이름 불러주시고 따뜻한 눈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주위 분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 이끼도 그냥 흔해 빠진 이끼가 아니고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고마운 이끼. 이 지어류도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그런 생물이라 하는 걸 주위 분들한테 많이 소문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다소 재미가 없는 이끼, 재미가 없는 지어류를 가지고 한 20분간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기는 국립대하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저는 숲해설가 서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